도덕경 25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원문을 한번 읽어보면, 유물혼성 선천지생 격해요해 주행이불태 가이위천하모 오부지기명 자지왈도 강위지명왈대 대왈서 서왈원 원왈반 고도대 천대 지대 왕역대 역중유사대 이왕거기일언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그래서 이제 25장인 원문만 한번 읽어드렸어요. 이것은 이제 풀어서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면, 유물혼성 혼돈되어 뒤엉켜 있는 것이 있으니, 뭔가 물건이 뒤엉켜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선천지생 격해요해, 천지보다 먼저 있었고 적막하고 쓸쓸하구나. 주행이불태 가이위천하모, 두루 미치지만 위태롭지 않아 가히 천하의 어미로 삼을만 하구나. 오부지기명 자지왈도 강위지명왈대. 오부지기명, 나는 그 이름을 알 길이 없어 그저 도라고 부르며 구태여 명명한다면, 구태여 이름을 짓는다면 크다 하겠다. 대왈서 서왈원 원왈반. 대왈서, 크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 없고, 서왈원, 서서히 뻗어 나가면 멀어지고, 원왈반, 멀리 갔다가도 다시 되돌아온다. 고도대, 그러므로 도는 크다 하겠다. 천대, 하늘도 크고, 지대, 땅도 크고, 왕역대, 왕 또한 크다. 역중유사대, 이왕 거기 이런, 세상에는 네 가지 큰 것이 있는데 사람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즉 넷 중에 하나 큰 것에 든다는 거죠. 사람도.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인법지, 사람은 땅의 법칙에 따르고, 땅은 하늘의 법칙을 따르며, 천지법, 천법도, 하늘은 도의 법칙을 따르고, 도법자연, 도는 자연을 법칙으로 삼는다. 이 도에 대해서 시초의 하나, 뒤엉켜져 있는 혼돈 속에서 천지 만물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이 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혼돈되어 뒤엉켜 있는 것이 있으니 천지보다 먼저 있었고 적막하고 쓸쓸하구나. 그러나 두루두루 미치지 않는 것이 없지만 위태롭지 않아 가히 천하의 어미로 삼을만 하다. 즉 천지 만물의 근원이 혼돈 속에서 음양의 이치에 양이로 갈라져서 오행이 생성되어 나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오행의 그 음양과 오행의 순서가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가장 또 자주 쓰는 것이 있다면 달력에 있는 거 있죠. 일월 화수목금토. 예. 그것이 바로 이 음양과 오행의 생성을 순서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도라고 하는 것은 과연 천지 만물이 생기기도 전부터, 즉 음양과 오행이 생기기도 전부터 천지 만물을 품고 혼돈 속에서 뒤엉켜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위태로운가 또 천지 만물의 조화에 의해서 위태로운가 아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서히 음과 양으로 갈라지기 시작을 했으며 또 음과 양은 오행이라는 우리가 화수목금토의 오행으로 갈라져 나와서 천하의 어미로 삼을만 하더라. 는 것을 이 2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그 혼돈의 하나가 이름을 알 길이 없어. 누가 일러준 이도 없고 또 가르쳐서 또 배울 만한 것도 없고 하니 노자의 말로는 이름을 알 길이 없어서 나는 그냥 그저 도라고 부르며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크다라고 하겠다 하는 거죠. 도는 하나이면서 천지 만물, 하늘과 땅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곳에 때로는 음으로, 때로는 양으로, 아니면 오행의 이름으로, 때로는 목이 되었다가 화가 되었다가 토가 되었다가 또 금으로 변했다가 수로 바뀌어가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게 뭐 변하면 좀 위태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지만 천지의 혼돈 속에서 나온 음양과 오행은 절대 위험하지가 않더라. 그래서 이것을 천하의 어미로 삼을 만하며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도라 하겠고 또 굳이 또 이름을 또 그 작용을 얘기를 하라면 크다. 무엇을 한들 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왈서 크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 없어. 하면 이 천지 만물의 어떤 그 움직임이 아니면 물이 아니면 바람이 가지 않는 것이 있나요? 가지 않는 것이 없죠. 그리고 뻗어나갔다가도 멀어지겠죠. 그러면 다시 멀리 갔다가도 되돌아오죠. 이 순환의 법칙이죠. 순환의 법칙. 쉽게 얘기하면 물이 아래로 흘러가서 물이라는 이름으로 냇가를 이루고 또 강을 만들어가며 궁극에는 어디로 가겠어요? 대양의 바다에 합류가 되겠죠. 그런데 그 바다가 품는 물이 아무리 계곡에서 또는 강에서 물이 바다로 모인다고 하더라도 그 물은 어떻게 해요? 바다의 대박으로는 딱 한 대박이죠. 한 대박에서 넘치지도 않고 줄어나지도 않고. 그러나 그 바다의 그 물은 어때요? 태양의 열기에 의해서 스스로 증발을 해서 비를 만들고 그것이 기압대의 현상에 의해서 때로는 강폭한 바람과 동원한 태풍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필요한 지역에 또 어디라도 비를 내려주고 물론 장마 때 많은 비가 오면 좀 괴롭죠. 그렇더라도 자연이 하는 일은 골고루 때때에 골고루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을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도는 크다라는 것은
무엇을 한들 제 일을 제가 알아서 잘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크다라는 것은 자연에 지니고 있는 진솔한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도를 말하자면 도는 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만 큰 것인가? 아니죠. 천대 하늘도 크고, 예, 지대 땅도 크다.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왕 또한 크다. 왕역대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주나라 그 말기의 그 주나라 시대의 그 뭐 문서를 보관하는 서장고를 담당했다 그래요. 저 이제 뭐 본 사람이 있겠어요. 뭐, 단지 이제 전해지는 글로서는 그래요. 말하자면 노자 이름이 노담인데 노담 선인이 한때는 우리로 말하자면 도서관, 국립도서관 말하자면 거기서 이제 뭐 관장 정도로 했는지 아니면 뭐 어느 지위에서 했는지는 모르나 서고를 담당했던 관리였다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시대이기 때문에 왕이 통치하는 전제주의의 시기이기 때문에 왕을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크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우리는 또 의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건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리죠. 그래서 세상에는 네 가지의 큰 것이 있는데 사람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다. 사람 역시 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법지, 사람은 땅의 법칙을 따르고 땅은 하늘의 법칙을 따르며 하늘은 도의 법칙을 따르고 도는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 이랬습니다. 원문의 얘기는 이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주 만물이 이제 생겨나기도 전에 함이 없는 무구의 혼돈의 시기가 있었다. 예, 말하자면 이제 우주 만물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은 음양과 오행의 기준이 넘어서야만 천지 만물이 생겨나는 시기인데 그 이전에 아주 먼 옛날부터 한 물건이 있었으니 그 물건은 혼돈의 상태, 무궁의 상태에서 혼돈을 이루고 있었다. 이 혼돈 속의 무심, 혼돈을 우리가 또 무심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그 무심 속에서 한 물건이 생겨나서 양쪽으로 말하자면 이제 갈라서게 되죠. 말하자면 그때부터 우리들은 이변 두 가지의 가장자리를 놓고 어느 한쪽과 어느 한쪽의 대변되는 양위로 갈라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즉 음양을 말합니다. 즉 음양은 무와 유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있다 없다의 관계도 음과 양의 관계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주 만물이 음과 양의 관계로 말하자면 이제 형성되면서 우주 만물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았겠죠. 예. 또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하늘과 땅으로 갈라지고 우주의 만물들이 말하자면 뭐 바위도 되겠고 돌도 되겠고 나무도 되겠고 산천을 가득 메우는 그러한 것들이 형성되고 나서야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무국의 혼돈이 품은 무심이 진공이고 우주 만물이 생겨나는 것을 묘유라고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공묘유라는 말을 쓰는데 진실로 공함 속에는 묘함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국의 혼돈을 품은 무심이 진공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이 생겨나는 그 갖가지 일들, 이것을 묘한 일 아니겠어요? 묘함이죠. 그 묘함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오행의 목화 토음수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주 만물이 생겨나고 하늘이 열리고 땅이 굳어지며 천지는 하는 일 없이 할 일 다 하는 무의의 자연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사람들이 생겨나 땅에 터를 잡고 자연과 더불어 이어내리고 살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무국의 혼돈이 내가 무심이라고 했습니다. 무심. 이 무심을 알아야 진공을 알게 되는 거죠. 즉 무심이 진공이고 천지 변화의 우주 만물이 생겨나고 또 변화하면서 생겨나는 그것이 묘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묘유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갖가지의 많은 그 일들을 만나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 장에서는 우주 만물의 생성이 어떻게 생성이 되었느냐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국의 혼돈이 뒤엉켜서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은 그 무국의 혼돈,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법이 생겨나는 그 자리 하나. 그러니까 그 혼돈은 천지의 생겨나기 전이죠. 그리고 천지가 생겨나기 전에 그 무국을, 그 말할 수 없는, 극함을 말할 수 없는 그 혼돈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양의 기운이, 말하자면 그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움터서 생겨나게 되고, 왜냐하면 이제 우주 만물이나 세상 모든 만물은 항상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변화를 겪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양이 생겨나는 거죠. 양이 생겨나면서 하늘과 땅이 갈라지게 됩니다. 네. 말하자면 하늘은 양의 기운을 품고 위에 있고 땅은 음의 기운을 품고 아래에 있겠죠. 그래서 양의 기운이 형성되면서 천지의 시작이, 말하자면 시작이 도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지가 음양을 품고 이제 끊임없이, 말하자면 자신들의 일을 하는데, 그것은 또 음양의 어떤 기운이 오행의 기운을 품고 끊임없이 변화를 가는 거죠. 목의 기운이 필요한 데는 목의 기운이 가게 될 것이고, 화의 열기가 필요한 곳에는 또 열기가 또 생기게 되고, 토의 기운이 또 필요한 데는 토의 기운으로 화가 변하든 목이 변하든 또 그렇게 변화를 해요. 그 다음에 금의 기운도 어딘가에 좀 큰 힘, 바위돌이나 큰 쇳덩어리 같은 그 특수한 성질의 그 광석들도 또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되돌아가서 다시 또 물의 기운이 형성이 돼요. 이 지구상이나 사람의 인체 70%가 물이라 그러잖아요. 물이 생명의 원천이죠. 물. 그래서 물이 오행이 생겨나면서부터 사람이 종자가 이제 서서히 또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에 또 인류의 조상들이 태어나면서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큰 일을 그것을 굳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 노자께서는 나는 그걸 알 길이 없다. 그러나 그것을 그저 그냥 도라고 얘기한다. 도란 길도자인데 마땅히 가야 하는 행위,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 그런 뜻이 있죠. 그리고 그 도를 얘기를 하자면은 크다라는 말 외에는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실제가 또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도 큰 사람 또 작은 사람 이렇게 이제 호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천지 만물이 큰 것은 도에 버금가야 될 만큼 커야 큰 것이지 또 뭐 작은 것도 좀 우리가 좀 요즘 하는 말로 인사치레의 그 말로 큰 사람이 되지도 않는데 그래도 큰 사람이라고 호칭한다든가 또 뭐 하는 짓거리는 참 좁쌀스러운 사람도 그래도 참 대인이라든가 큰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실상 크다라고 하는 뜻은 도를 품은 것만큼 원대한 큰 자연의 이치에 통달하고 부합된 일을 할 때에 크다라고 하는 호칭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참 큰 어른, 큰 어른, 대인, 도인 이런 얘기 하는데 진실로 큰 사람은 천지자연의 이치에 밝아야 됩니다. 천지자연의 이치란 동서남북의 형성을 똑바로 알아봐야 되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동서남북을 얘기하라면 뭐 동쪽은 동쪽이라서 동쪽이고 서쪽은 서쪽이라서 서쪽이고 남쪽은 남쪽이라 남쪽이고 북쪽은 북쪽이라 북쪽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참 초등학생들도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동서남북이 생기게 된 것은 과거에 오래전에 대략 한 8,000년, 9,000년, 거의 10,000년 전에 인류의 조상들이 지구에 터잡고 살면서 우리가 볼 때의 하루의 움직임을 동에서 해가 떠서 남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해가 져서 다시 밤을 만들어서 그 북쪽으로 가서 다시 동쪽으로 만드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닙니다. 동서남북 중에 남과 북이 먼저 형성되고 말뚝을 박았습니다. 그것은 태양계의 별들이 그냥 금, 지, 화, 목, 토, 천의 명 그러잖아요. 이제 수금, 지, 화, 목, 토까지 요 5행의 별이죠. 지구를 말고 지구 빼고. 근데 태양과 지구의 앞에 가까운 것은 수성과 금성이죠. 그 다음에 지구의 자리는 세 번, 이제 중간에 있는데, 그 다음에는 목성, 태수, 금지, 화성, 목성, 토성이 되겠죠. 네. 이제 헷갈리네. 그래서 5행의 별들이 형성이 되는데, 놀라운 것은 태양이 그 식구들을, 그 자기의 위성들의 별들을 지니고 돌고 있는 걸 알았어요. 돌고 있는 것. 우리가 무엇을 돈다라고 하면 무언가 축이 있죠. 축. 중심이 있으니까 그 중심을
기운에 의해서 도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팽이 같은 걸 돌려봐도 그 중심에 그 박은 그 쇠, 그걸 땅에 딱 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팽이처럼 치면서 이렇게 넘어지려고 그러면 이제 때려가면서 회전력을 되살리고 해서 이제 오래 즐기게 된 그 팽이 놀이를 즐기게 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무언가의 중심이 있으니까 태양이 자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그 축이 어디 있느냐 봤더니 북극성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내가 항상 그 오행의 얘기나 그 태양의 자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내가 항상 참 옛 어른들이 그 지혜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때.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태양계가 자기 식구들을 돌면서 저 북극성의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북쪽과 남쪽이 먼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말뚝을 딱 지구에다가 이제 그 중심에다 딱 좌오선을 긋고 북과 남이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과 서는 하루의 시작을 태양이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때에 해가 뜨는 걸 중심으로 해서 해 뜨는 것을 동쪽으로 두고 해가 지는 쪽을 서쪽으로 뒀죠. 그래서 중심축은 남과 북이고 동, 남, 서, 북은 하나의 입체를 이루어서 그 원의 방향, 우리가 생각할 때 지구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지구본. 그렇게 해서 남과 북이 형성이 되고 나서 동과 서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동서남북이 우리가 이제 작대기로 그러면은 이렇게 십자로 해가지고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실상은 이걸 엄밀히 얘기하면 입체의 형성입니다. 이게 입체. 왜? 태양의 움직임이, 지구의 자전의 움직임이 하루에 매일 한 바퀴씩 도니까. 네. 이건 입체입니다, 입체. 동서남북은.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표면에 그냥 편리하게 해서 동서남북에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입체적인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라고 하는, 여기 제일 마지막 문장에 뭐가 있어요? 도법 자연. 도는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 사람은 땅의 법칙을 따르고 땅은 하늘의 법칙을 따르고 하늘은 도의 법칙을 따르고 도는 자연의 법칙을 기준으로 삼는다. 즉 따른다 이런 얘기죠. 천지 만물의 시작은 무국의 혼돈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무국의 혼돈은 우리가 얘기할 때에 천지자연의 무아, 그 자연 자체도 도의 행위에 다 들어가 있지만은 자기가 자기를 몰라. 네, 이거 무아입니다. 무아. 여기서 무아라고 하는 말을 꺼내는 것은 진공과 묘유를 설명하고 진공 또한 무아입니다. 무아. 그 다음에 묘유는 뭐예요? 만물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공 묘유가 진실로 공함, 즉 무아의 상태에서의 공함을 알면 천지 만물의 변화인 묘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모르나 네, 또 시간이 됐으니 다음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어이 우이야 우이야 흠